반갑습니다. 교재 123쪽부터 이어지는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직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어떠한 직선의 기울기는 주어지지 않지만 이 직선이 지나가는 두 개의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어떤 두 점을 주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하는 이런 유형.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고 각각의 유형에 이제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즉 한마디로 직선의 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와 같이 어떤 점을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이 직선은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y = a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식에서 이제 y 대신에는 y-y1을 그리고 x 대신에는 x 자리에 x-x1을 그리고 기울기 자리에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기울기 m을 대입을 한 결과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이 기울기는 4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3,-2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 식에 따라서 이 직선의 식은 y 자리에는 y-y1 그리고 x 자리에는 x-x1 그리고 이 기울기 자리에는 4를 대입해서 얻은 y = 4x-14가 이제 이 직선의 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검산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x에 3을 대입을 하니까 y 값이 -2가 나와서 3,-1을 지난다라는 것도 검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기 전에 오른쪽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의 좌표를 아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더라? 방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단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식 따라서 y 자리에는 y-y1 그리고 x 자리에는 x-x1에 대입을 하고 여기 이제 기울기 대신에 지금 문제에는 기울기가 안 나와 있지만 바로 주어진 이 두 점을 이용을 해서 직접 기울기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 기울기는 보통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기호로 증가량은 이렇게 세모 모양을 씁니다. 델타라고 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x 증가량이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 값은 이만큼, y 값은 이만큼 늘어났죠. 예, x 증가량은 잘 보면은 x2-x1이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y2-y1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왼쪽 문제로 다시 넘어오면은 지금 문제는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보면 또는 그림을 안 그리고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y-y1 그리고 x-x1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를 적으면 되죠. 기울기는 x 증가량 즉 x2-x1 분의 그 다음에 y2-y1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y는 -3x 하고 이항하면은 +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두 유형이 아니라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x축에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x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직선이 되겠고 그리고 4,3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x축에 평행한 즉 기울기가 0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y-y1 =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식을 완성해 놓고 지금 이것은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이만큼이 다 0이 되어서 이항을 하면은
y 이꼴 3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직선의 방정식의 하나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y 이꼴 3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겠고, 이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선과 평행하면서 점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평행입니다. 평행한 직선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은 일단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하나도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직선도 이렇게 생겼다. 지금 살짝 겹치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일단 평행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두 직선은 평행한 경우가 있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기울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에는 평행한 경우가 있고 일치한 경우가 있는데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경우는 얘도 L1이고 얘도 L2죠. 일치하니까 하나로 보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는 비록 같지만 평행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평행할 때 기울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좀 많이 쓰여서 기울기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직선이 y 이꼴 ax 플러스 b 이렇게 표준형 모양으로 적힌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식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느냐. 일단 기울기가 저 ax 플러스 b 직선과 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a를 기울기로 가지고 이 두 개가 다 기울기죠. 똑같이 기울기는 a로 갖고 그리고 y절편은 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k라고 두고 k는 위에 있는 이 b하고는 달라야겠죠. 같아져 버리면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되니까 이렇게 직선의 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 교과서 117쪽에 영양 기르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상수가 위에 있는 c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2번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우리가 배운 그대로 나왔죠. y 이꼴 x 플러스 4와 평행하다 하면은 내가 구하는 식은 일단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나도 똑같이 기울기가 1인 x를 둬야겠죠. 1 곱하기 x는 그냥 x라고 두고 플러스 y절편까지 4로 똑같아져 버리면 두 개는 일치하는 직선이 되죠. 근데 지금 일치하는 게 아니라 평행한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뭐 k라고 둡니다. 당연히 k는 4하고는 같지 않죠.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5,1을 지나니까 여기에 x 값은 5를 그리고 y 값은 1을 대입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식을 대입을 하면은 1은 5 플러스 k가 되어서 k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y 이꼴 x 여기 k 자리에 내가 구한 k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서 얻은 y 이꼴 x 마이너스 4가 이제 내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똑같이 기울기를 1로 두고 y절편은 상수로 k로 처리하는 거 이제 습관화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직선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꼴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은 x 앞의 개수도 똑같이 y 앞의 개수도 똑같이 1로 두고 여기 숫자만 마이너스 3과 다르게 두면 된다고 했죠. 하고 이 직선 역시 5,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x에 5 그리고 y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되어서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하면은 10 플러스 1 플러스 k는 0 되어서 k가 마이너스 11 되어서 주어진 직선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1 이꼴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번 문제와 달리 3번 같은 경우는 수직인 직선을 물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수직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 이제 이 문제의 키워드이고, 두 직선이 수직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한다는 거는 실제로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이 90도라는 걸 말하는 거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이꼴 mx 플러스 뭐 1이 y 이꼴 2x 플러스 2와 수직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요 직선의 기울기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직선의 수직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식이 이렇게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제시된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제 이것은 a 곱하기 a 다시, 즉 두 직선 모두의 x의 개수 두 개 곱한 것과 그 다음에 y 개수끼리 곱한 것, b 곱하기 b 프라임 두 개 더한 게 0이더라. 그죠?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왼쪽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y 있고 여기 기울기가 1이 돼야겠죠. 그래야 1 곱하기 여기 주어진 직선 마이너스 1 두 개 곱해서 두 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일단 기울기는 1이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직선이 1,3을 지나야 되니까 1,3을 대입을 하면 되죠. 즉 x에 1, y에 3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은 1 플러스 k가 되어서 k는 2. 따라서 내가 구하는 직선의 식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제시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직선은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두고 내가 구하는 직선을 이라고 두고 요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3, 지금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는 3b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역에다가 내가 구한 니은을 대입을 해주면은 3b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죠. 따라서 양변을 b로 나누어 주면은 3x 플러스 y 플러스 b분의 c는 0이 됩니다. 자, 나는 여기서 b분의 c 자리에 숫자만 알면 되죠. 따라서 그냥 3x 플러스 y 플러스 뭐 d는 0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여기서 d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직선이 1,3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x 이꼴 1, y 이꼴 3을 대입을 하면 3 플러스 3 플러스 d는 0이 되어서 d가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직선식을 완성을 하면 이 직선식에다가 내가 구한 방금 리을을 디귿 값을 대입을 하면 답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냥 전형적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만 이용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은 우리 교과서 121쪽에 나와 있고 어떠한 점이 있고 뭐 x1, y1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할 때 이 직선은 항상 식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일반형으로 제시가 돼야 되죠.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이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 d는 공식이 어떻더라? 분수죠. 분모가 루트. 자, 루트 안에 바로 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제 거리니까 분자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절대값을 취해주고 이 절대값 안에는 a 하고 여기 x 자리에는 저 점의 x 값을 y 자리에는 저 점의 y 값을 집어넣은
그러면 이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겠죠. 이게 이제 분자에 들어간 얘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증명은 다소 복잡했는데 그냥 교과서 정규 수업할 때 증명은 다 했으니까 그냥 결과만 반드시 암기를 해서 지금 4번 문제처럼 이용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증명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리를 구하면 공식만 써도 되는데 그냥 문제가 푸는 게 처음이라면 그냥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공식을 쓰려면 이 직선과 점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고리타분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이 2,3을 직선식에 대입을 해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8-9 플러스 2라서 1이 되고 우변은 그대로 0이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2,3을 이 직선은 이 점은 요 직선 4x-3y 플러스 2 = 0 위의 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생략을 해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생략을 해도. 그래서 바로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쓰는 법 루트 분해. 자, 루트 안에는 요 이제 직선식의 x 계수와 y 계수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해줘야 되죠.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하고 분자에는 절대값 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더라? 요 x에다가 바로 이 점의 x값 2를 대입을 한 거. 그 다음에 직선의 y 자리에다가 바로 이 점의 y 값을 대입을 한 것. c 들어가면 되죠. 요거 통째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2가 통째로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분모는 5가 되고 그 다음 분자는 8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5분의 1이다. 사실 요 거리가 5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k,2 그리고 1,k-5를 지나는 직선이 대충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k,2 그리고 1,k-5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무슨 점도 지날 때 5,6도 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 5,6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한 상태에서 이 이제 가능한 k 값을 모두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좀 힌트가 되는 거는 그 원래 문제를 고리타분하게 풀려면 실제로 이 L식을 구해서 y 이꼴 뭐의 x 플러스 뭐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x에 5를 대입하고 y에다가 6을 대입을 하면 되지만 그것보다 좀 간편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선분의 기울기와 그리고 이 선분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데서 하나의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점을 편의상 뭐 A, B, C라고 한번 하면은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식은 선분 AC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 왜? 세 점이 나란히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K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잠깐 복습해보면 어떤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뭐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이제 있는 선분의 기울기는 우리 기울기라는 것은 원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구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x 증가량은 점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x값이 얼마나 변했나 보니까 이렇게 변했죠. 요 길이가 지금 x2-x1이죠. 그 다음에 y값은 이 길이만큼 변했죠. y2-y1이죠. 그렇기 때문에 x 증가량은 x2-x1.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y2-y1. 이렇게 하면은 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입니다.
자, 점 A와 C가 모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오른쪽 공식처럼 x 증가량 분해. x 증가량이 지금 5-k죠. 그 다음에 y 증가량 6-2죠. 이게 선분 AC 기울기고, 다음 똑같이 영상을 멈추시고 선분 BC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BC 기울기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단 선생님은 5에서 1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x값을 5에서 1을 뺐으면 y값도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이제 6에서 k-5를 빼줘야 됩니다.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5-k 분의 4는 4분의 -k 플러스 11이죠. 하고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이렇게 분수꼴끼리 서로 같을 때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대각선끼리 두 개 곱한 거. 과 이렇게 대각선끼리 서로 곱한 것. 시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면서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두 개 곱하면은 5-k 곱하기 마이너스 11부터 적을게요. 11-k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렇게 두 개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16 되죠. 그래서 풀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55 마이너스 16 이꼴 0. 따라서 정리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자 55에서 16 빼면은 39죠. 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k-13 곱하기 k-3은 0. 따라서 k는 3 또는 13 이렇게 k값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1번 문제부터 등장했던 그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성립하는 성질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구하는 법까지 모두 다 잘 알아두어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다음 6번부터 이어지는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